중국을 향한 경고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4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고체 연료를 사용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22일 만입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36분 동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 이지스함과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에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연속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이었습니다. 4발 모두 비슷한 거리를 정상 비행했고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이 최고 260km 높이까지 올라갔고 최대 10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75도에서 93도, 최대 고도 약 260여 킬로미터입니다. 북한이 같은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2일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연료를 활용해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한 지 불과 22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전 패트리엇 포대에 전투대기를 지시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탄도미사일입니다. 먼저 스커드 C형은 사정거리가 500km로 비교적 짧지만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커드 C를 개량한 스커드 ER은 일본 열도 일부가 사정권으로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과 사거리 3000km로 괌까지 타격 가능한 무수단도 이미 작전 배치됐습니다. 더 나아가 사거리 1000km 이상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 2호와 KN-08, KN-14 등도 이미 개발 중입니다. 북한은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지상 발사용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까지 개발하며 미사일 다종화도 표해하고 있습니다. 군은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비행 궤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평북 동창리 일대. 이 때문에 발사 직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로 판단해 볼 때 ICBM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ICBM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신 군 당국은 스커드 ER이나 중거리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지난달 발사한 북극성 2형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미연합훈련 대응 차원에서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미사일로 주일 미군기지 공격을 상정해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요코스카이는 미칠함대라든지 주요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 발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이 4발을 연속으로 한 표적이 아닌 다른 곳에 쏜 것은 요격을 회피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체 연료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3일 신형 미사일 발사를 언급한 만큼 새로운 미사일일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의 발사 시점이 미묘합니다. 북한 의무성 2인자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에 발사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김영인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달 28일 중국이 북한 이길성 외무성 부상을 초청할 당시만 해도 대북 경고 메시지가 예상됐습니다. 북극성 2형 발사와 김정남 암살의 여파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며 중국까지 맹비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류전민 부부장 등은 이길성을 만나 경고는커녕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두 나라 인민이 비로소 맺은 친선이라는 데 대해서 일치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길성 부상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 북한은 이틀 만에 보란 듯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한꺼번에 발사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매개로 한 한미일 동맹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북중 관계의 강화, 이것에 상당히 북한과 중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 사드 배치에 맞서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한편 외교적 고립도 동시에 탈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핵실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미 4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2번 경도에서 구체적인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지난달 공개한 북한 풍계리 위성 사진입니다. 4차례 핵실험이 실시된 2번 갱도 인근 폐석 더미에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38로스는 갱도 굴착 작업 흔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이 최근 이 2번 갱도 입구가 메워진 것을 확인했다고 정보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핵실험에 앞서 굴착 작업 뒤 갱도 입구를 다시 메웠던 점에 비춰보면 핵실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면서도 2번 갱도에서 인력과 차량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하겠다는. 북한은 이와 함께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인근 구성시 무기공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엔진 실험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달 초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한미 독수리 훈련 기간 중 특히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핵실험이나 IC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은 황교안 권한 대행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입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드 외에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하는 요격 미사일로 중첩 방어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패트리어트나 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M셈이나 L셈 그리고 사드 이런 것으로 중첩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도 숨가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전화 협의를 가졌고 한일 외교장관도 전화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며 북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4발 중 3발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떨어진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베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긴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의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없이 기민했습니다. 발사 1시간여 만에 정부 대변인이 낙하 위치를 발표했습니다. 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内に3発落下したものと 낙하 지점은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약 300km 해상.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즉각 회견에 나선 아베 총리는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が新たな脅威となったことを明確に示すものであります。 아베 총리는 국회 예산위원회를 일시 중단한 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차례나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국 관할 해역안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가 거듭되면서
일본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더없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EEZ 内に落下したことは我が国の安全に対する直接的かつ重大な脅威であると。 아베 정부는 안보 상황에 위급함을 내세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 강화를 더욱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다고는 밝혔지만 한미 연합훈련에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즉각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김도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중국은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밝혀온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 발표입니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대신 한미연합훈련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오히려 양비론을 폈습니다. 有关各方都应该保持克制，不做相互刺激、加剧地区紧张局势的事情。 그러면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는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CC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비판적 분석이나 논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경계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 황해도에 중국군 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북한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기